14장은 이제 리크루트먼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13장에서는 이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래서 어떤 유형을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결정을 했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웬만해서 죄송합니다. 웬만해서는 리스키 워커가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13장에서 했고요. 옵션 밸류가 있으니까. 14장에서는 이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뭐 채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formal vs informal, 두 번째는 broad vs narrow인데요. formal vs 죄송합니다. formal vs informal은 formal은 이제 뭐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 공개 채용, 공채로 뽑을 것이냐, 뭐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뽑을지 결정했으면 이제 그 뭐 공개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잡 포스팅을 하고 잡 디스크립션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오 뭐 이런 채용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인포멀한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채용이라고 뭐 굳이 번역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여기서 볼 텐데 첫 번째 방식은 회사 직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직원들에게 뭐 친구들이라든가 선후배들이라든가 혹은 뭐 관련된 분야에 일하는 지인들을 적합한 지인들을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직원들한테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 referrals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기업이 좀 작으면 우리가 두 번째 방식이 적용되진 않겠는데 기업이 좀 규모가 크다면 기업 내에서 기업 내부에 이제 내부시 노동시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터널 레이버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 내에 이제 인력 풀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의 팀장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 채용 말씀드렸듯이 포멀한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개 채용 뭐 마케팅 팀장을 우리가 채용한다. 뭐 당연히 경력직일 것이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이제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 잡 디스크립션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터널 레이버 마켓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사 내에 당연히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직원들 가운데 뭐 성과가 좋은 사람들을 팀원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승진을 시킨다든가 혹은 또 이제 다른 부서나 다른 어떤 계열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부의 노동시장을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broad versus narrow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채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broad하다는 얘기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는데 회계 담당 직원을 뽑고 싶습니다. 채용하고 싶습니다. 회계 담당. 그렇다면 이제 회계 담당을 채용하고 싶은데 몇 가지 방식이 있겠죠. 브로드한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채용 공고를 낼 때 여기서 뭐 포멀한 그 채용 포멀 메서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경 계열이라고 공고를 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원자의 지원 요건으로 상경 계열이라고만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브로드한 거예요. 상경 계열 전공자들은 다 이 회사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을 스크리닝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원자들이 적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원자들이 많다면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레주메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 레주메를 다 선별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들을 이제 추려내고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될 것인가도 브로드 vs 내로우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인터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뭐 10명 인터뷰할 수도 있고 100명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브로드 vs 내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상경 계열이라고 제시하는 게 제가 브로드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내로우한 방식은 뭐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것은 회계 전공자들만 지원하도록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내로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내로우하게 들어가면 회계사 뭐 CPA가 있거나 혹은 뭐 세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로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자격증 요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내로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플로이어는 여러분 인사 담당자라고 한다면 인사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뭐 잠재적인 신입 사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슈들을 다루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15장에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세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의사결정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피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낚시죠, 그렇죠, 낚시. 우리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냥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에서 뭐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뭐 그런 뜻입니다.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널 레이버 마켓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공개 채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포멀 메서드를 사용할 것인가. 뭐 다양한 뭐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이제 회사의 홈페이지라든가 혹은 뭐 이제 구인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뭐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job description은 무엇인지를 이제 포스팅하는 그런 것을 이제 external labor market을 활용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낚시를 한다면 얼마나 큰 그물을 던질 것인가. 그물의 크기. 그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arrow versus broad versus narro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데 뭐 상경 계열 전체로 공고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계 전공자들이라고 이제 공고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레주메를 받아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것인지도 narrow versus broad versus narrow의 이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장 좋은 물고기를 픽할 것인가, 가장 좋은 베스트 캔디데이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15장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슈,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을 이용할 것이냐, 공개 채용을 이용할 것이냐, 이게 바로 포멀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미리 이제 제가 14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고요. 이제 조금 더 슬라이드 넘어가면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 그 실험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실험 경제학 실험 연구를 한 게 있어서 그 연구의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면서 뭐 케이스 스터디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경제학의 영역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는 뭐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주제도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화된, 굉장히 제너럴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그 다루게 되는 케이스 스터디는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그 케이스 스터디의 어떤 주어진 조건이라든가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그러면
그 케이스 스터디로부터 도출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보다 좀 뭐랄까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개 채용 이용하는 거,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을 이용하는 외부 노동 시장이라고 이제 굳이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공개 채용 포멀 메소드라고 이제 그냥 혼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포멀 리크루팅 에포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개 채용이고 뭐 필요한 그 일자리 뭐 구인 광고를 이제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의 레주메를 받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이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막 그런 이제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informal recruiting effort. 이건 이제 내부의 노동 시장을 이용하거나 혹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원들에게 지인들을 친구나 선후배나 이제 지인들을 적합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이제 독려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제 지인들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것이죠. 또는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 인력 풀을 이용해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서 이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뭐 우선 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 노동 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노동 시장이죠. 뭐 인터널 레이버 마켓은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노동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은 외부 노동 시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서 제가 이걸 따로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고요. 포멀한 방식으로 공개 채용을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공개 채용을 하는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뭐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이그젬플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레주메를 받은 다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것인가, 뭐 2배수로 할 것인가, 4배수로 할 것인가, 뭐 10배수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두 번째 단계의 의사결정입니다. 풀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얼마나 큰 그물을 던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을 받을 것인가, 지원 규모, 지원자의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레주메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레주메를 스크린한 다음에 과연 몇 명한테 인터뷰 어퍼를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면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조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뭐 또 학교라든가 여러 다양한 기구에서는 뭐 보통 2배수에서 4배수 정도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뭐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면 2명에서 이제 4명 정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건 보통 미니멈 리ኳ이어먼트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보통 이제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보다 더 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물고기를 어떻게 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제 뭐 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것이고 뭐 등등등 15장에 가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al vs informal 채널이고요. 뭐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 인포멀한 방식으로 인포멀 채널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높은가?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들과 추천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들 사이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언제 그리고 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높은지를 이제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일반화할 때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추천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다음에 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일반화할 때에는 여건이랑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때 과연 이런 결론들이 얼마만큼 센시티브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뭐 간단한 모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냥 뭐 그래프를 통해서 레주메를 받은 다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좋을까? 뭐 최적의 인터뷰 숫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Formal vs Informal 채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Formal은 공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인포멀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14장에서 인포멀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추천을 통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추천을 통한 그 내부 직원들이 소개를 해서 추천을 해서 이제 채용하는 경우라고 이제 좀 제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인포멀 채널은 조금 더 다양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은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내부 추천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formal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 채용할 때 채용 공고를 내고 잡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잡 디스크립션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지원자들의 요건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거에 이제 적합한 사람들이 레주메를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추려서 선별을 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지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을 하겠죠. 두 번째 인포멀 프로시저는 기존에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뭐 자신들의 지인들을 소개하거나 혹은 추천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레퍼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일을 했던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채용이고요. 상시 채용,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이에요. 제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 서울여대 오기 직전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 방식이 수시 채용 혹은 상시 채용입니다. 이제 연구 인력들을 채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이제 지원을 하면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지원해서 들어간 케이스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지원을 하면 이제 뭐 내부에서 스크리닝을 하겠죠.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인사 담당 혹은 뭐 채용 담당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필요하면 연락을 하고 그러면 뭐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채용하기도 하겠죠. 기본적인 방식은 이런데 제가 있을 때 연구소에서 이제 뭘 좀 제안을 했었냐면 그 bring your buddies라고 하는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bring your buddy. 그러니까 뭐 당신의 친구를 데리고 와라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포멀 프로시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 있는 연구 인력들에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같이 뭐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를 소개를 하고 좀 지원을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좀 잘 봐주겠다. 뭐 이런 이제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이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회사 내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함께 일할 때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그게 바로 referral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뭐 연구소 내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사실상 삼성경제연구소를 가게 된 뭐 계기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방법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이제 저를 내부에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바로 레퍼럴스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지원을 해봐라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 삼성연구소에 이제 지원을 했고 뭐 네, 그래서 이제 채용이 되어서 서울여대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연구소에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채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Bring Your Buddies라고 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뭐 좀 하자고 했는데 뭐 잘 됐는지 뭐 성공했는지 뭐 잘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관여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인포멀 컨택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레퍼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물론 항상 재미있는 게 저한테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기대하진 않은 제가 재미있다라고 말할 때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90년대에 이제 몽고메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뭐 이제 SNS도 일종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정형화된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형태는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 SNS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뭐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북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과거니까. 소셜 네트워크는 정말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사회 관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인간관계 인맥이 굉장히 넓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와 같이 인맥이 굉장히 협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찾게 됐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한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절반 가까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특히 노동 경제학이라든가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퍼스널 이코노믹스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됐고요. 물론 그 SNS가 정말 등장하면서 인터넷 SNS가 등장하면서 뭐 사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의 연구가 굉장히 많은 방향이 많이 이렇게 틀어졌죠. SNS 중심으로 연구의 방향이 많이 틀어졌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 두 가지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가 strong ties고요. 이제 또 하나가 weak ties입니다. 어, 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가게 삼성경제연구소에 채용이 되는 방식은 사실 이제 제가 저의 이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뭐 이쪽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선배죠. 프렌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저를 추천을 했고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셨던 그 임원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추천을 해서 이제 제가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채용이 되었던 방식이 이제 스트롱 타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롱 타이즈는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비교적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친인척,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통 strong ties라고 하고요. 이제 weak ties는 이제 acquaintances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뭔가를 올리면 와서 이렇게 막 조금의 장문의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strong ties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좋아요 누르고 가는 사람들이 weak ties라고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을 쓰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이제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는 사람들 정도가 이제 weak ti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쪽 분야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는데, 안타깝게도 뭐 이쪽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꽤 오랜 시간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좀 논문도 많이 읽고 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뭐 나름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weak ties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10년까지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strong ties보다는 이제 weak ties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이라든가 고용 관련된 정보를 얻더라,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넘어서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 루트가 채널이 weak ties보다는 strong ties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뭐 또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또 축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행동, 노동 시장에서 혹은 이제 조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는지는 뭐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을 때 그 정보를 이제 인포멀 컨택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개 채용, 그러니까 잡 포스팅을 보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절반,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 취업하실 때처럼 공개 채용 공고가 나면 잡 포스팅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한 절반. 그 다음에 지인이라든가 그게 뭐 스트롱 타이든 윅 타이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포멀 컨텍스트는 말씀드렸듯이 스트롱 타이와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뭐 친척들이 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스트롱 타이즈를 통해서 잡을 얻는 것도 인포멀 컨텍스트고, 그 다음에 그냥 SNS에서 좋아요 눌러주는 친구로부터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도 인포멀 컨텍스트입니다. 이걸 다 아울러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비율이 또 한 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는 informal context라고 하는 것이 strong tie와 weak tie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는 strong ties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를 다 소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포멀 메소드와 이제 인포멀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포멀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직원들에게 유능한 인재들을 좀 추천해달라, 지원하도록 독려해달라, 인커리지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인포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또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제 이러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선 인포멀 메소드, 말씀드렸듯이 referra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ferrals의 이건 이제 피추천이라는 뜻이죠.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갈 때 저는 사실 referrals였습니다. referral이죠, 그렇죠? 추천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이런 이제 인포멀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이제 가능한 장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멀 메소드는 포멀 메소드와 달리 생각해 보세요. 포멀 메소드는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어플라이를 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레주메를 받아서 스크리닝을 하고, 스크리닝 한 사람들을 일일이 또 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비용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에 인포멀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회사 직원들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외국 미국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이렇게 서울여대 오기 전에 저도 한 7년, 8년 정도 연구소 이제 이런 기관들에 있었는데, 보면 피추천인의 경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스크리닝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4배수 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이제 그 사람 바로 인터뷰를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ring Your Buddies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그 Bring Your Buddies 프로그램이 이제 물론 어, 그 지인들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연구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연구소 생활도 그렇게 외롭진 않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는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을 또 이제 비교적 또 가깝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적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의도하고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아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예, 기회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조직 몰입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몰입도라는 표현을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혹은 조직 만족도 혹은 job satisfac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시킬 수도 있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취직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기회를 이제 부여함으로써 조직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이제 근무 만족도, job satisfaction 같은 것들이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해야 돼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겠지만, 포멀 메소드보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포멀 메소드를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인포멀 메소드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워커들의 생산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 migh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14장에서 소개하는 인포멀 메소드는 대체로 이제 워커들의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는 워커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